AI에 투자한다. 그러면 뭘 사야 할까요? 검색하면 수혜주 리스트가 수십 개씩 쏟아집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 그대로 사면 정작 돈이 흐르는 곳을 놓칩니다. 돈이 흐르는 곳이 따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AI 머니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면 한국이 진짜 버는 자리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투자 어디를 봐야 할까? 리스트가 아니라 지도로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세 가지로 짚겠습니다. 하나, AI 머니가 흐르는 길에서 한국이 진짜 버는 굵은 가지는 세 뿐입니다. 메모리 HBM, 소부장 기판, 그리고 전력. 둘, 오늘은 그중 가장 뜨거운 가지, HBM 후공정을 끝까지 내려갑니다. 셋, 그런데 그 후공정에서조차 돈의 대부분은 해외가 가져갑니다. 한국 몫은 손에 꼽는 6곳. 6곳뿐이라니요. 그 많은 수혜주 리스트는 다 뭡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 보죠. AI 머니의 출발점은 빅테크의 투자입니다. 그 돈은 칩으로 흐릅니다. GPU를 만드는 파운드리, 그 GPU를 먹여 살리는 메모리, HBM, 칩을 만드는 소부장, 그리고 칩을 돌리는 전력으로요. 그 많은 가지 중에 한국이 강한 데가 어딥니까? 솔직히 위쪽은 약합니다. 모델도, GPU 설계도, 파운드리도 1등은 해외예요. 한국이 진짜 가져가는 건 아래 세 칸입니다. 메모리 HBM, 소부장 기판, 그리고 전력기기. 삼성전기가 왜 시총 100조가 됐는지, 전력주가 왜 날았는지 답은 다 이 지도 안에 있습니다. 그건 다음 편들이고요. 오늘은 이 중 메모리 HBM, 거기서 한 칸 더 내려갑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이 만드는 메모리는 크게 셋입니다. DRAM, NAND, 그리고 HBM. 이 셋 같은 공정으로 안 만듭니다. DRAM은 미세화, NAND는 위로 쌓기. HBM만 다릅니다. DRAM을 다 만든 다음 그 위에 칩을 층층이 쌓아 있는 후공정을 한 겹 더 얹습니다. 후공정 한 겹, 그게 그렇게 결정적입니까? 결정적인 정도가 아닙니다. HBM 한 장을 만들려면 일반 DRAM 서너 장 분량의 웨이퍼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AI가 HBM을 당길수록 일반 DRAM까지 같이 말라붙고 이미 DRAM 웨이퍼의 23%를 HBM이 먹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사이클에서 새로 생기는 돈은 전공정이 아니라 이 후공정 한 겹에서 납니다. 그럼 그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한국 회사들이 다 수혜겠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통념이 깨집니다. HBM 후공정을 공정별로 펼쳐보겠습니다. TSV, 본딩, 몰딩, 검사, 다이싱. 그런데 각 칸의 진짜 지배자를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다이싱은 디스코, 몰딩은 토와, 소재는 나믹스, 검사는 KLA, 전부 일본, 미국입니다. 병목은 한국이 쥔 게 아니라 해외가 쥐고 있어요. 이 해외 회사들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왜 한국이 여기 못 들어가는지를 알면 한국 알파가 왜 6곳뿐인지도 보입니다. 점유율부터 보죠. 칩 자르는 다이싱은 일본 디스코가 75%, 봉지하는 몰딩은 일본 토아가 60%, 검사는 미국 KLA가 56%, 칸마다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이 특히 무섭습니다. 디스코의 다이아몬드 톱날, 토아의 몰딩, 나믹스의 소재, 수십 년 쌓인 노하우라. 장비를 사와도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는 또 일본 것이에요. 미국은 검사와 식각입니다. KLA는 수십 년 쌓은 데이터로 분량을 잡고 램리서치는 칩의 구멍을 뚫어 위아래층을 잇는 TSV 공정을 쥐고 있죠. 그리고 유럽, 네덜란드 배시는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의 선두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한미 반도체가 이 3년 뒤 정면으로 마주칠 경쟁자가 바로 여기예요. 그럼 한국은 왜 이 벽을 못 넘습니까? 장비는 따라잡아도 수십 년 쌓은 정밀 가공 노하우와 소재 내재화는 단번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져가는 칸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그럼 한국은 정말 먹을 게 없는 겁니까? 있습니다. 단 좁습니다. 실매출이 확인되는 칸은 넷이에요. 본딩, 다이싱, 세정과 리플로우, 그리고 검사. 그 안에서 진짜 알파는 6회사로 좁혀집니다. 하나씩 통념이 맞는지 1차 자료로 검증해보죠. 첫 번째 후보 한미 반도체, 시장이 HBM 대장 수혜주라 부르는 회사입니다. 뭘 만드냐? 칩을 여러 장 쌓을 때 열과 압력으로 눌러붙이는 TC 본더라는 장비입니다. HBM은 D램을 십수층 쌓으니 이 붙이는 장비가 핵심이죠.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4년 매출 약 5,700억 원, 영업이익률이 40%를 넘습니다. 장비 회사 치고 굉장히 높은 수익성이죠. 근거도 분명합니다. 칩을 쌓는 TC 본도에서 글로벌 점유율 71%. 71%면 사실상 독점인데 더 볼 게 있습니까?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열어봤습니다. 그 71%는 전 세계 기준이고 정작 최대 고객 SK 하이닉스 안에서는 듀얼 소싱으로 이미 절반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게다가 제품이 TC 본더 하나에 묶여 있어 발주가 비면 실적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65%나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판정은 독점 수혜주가 아니라 변동성 큰 부분 수혜입니다. 두 번째는 잘 안 알려진 회사입니다. PSK 홀딩스. 뭘 만드냐? 칩을 잇는 미세한 넷납 알갱이를 열로 녹여 똑같은 구슬 모양으로 다듬는 리플로우 장비를 만듭니다. 특히 화학물질 없이 처리하는 플럭스리스 기술은 세계 1위예요. 그런데 이 회사 숫자가 놀랍습니다. 2024년 매출 2,100억 원에 영업이익률이 41%. 장비 회사가 이 정도 마진을 낸다는 건 그 자리에 경쟁자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장비 회사가 영업이익률 41%라니 거의 독점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HBM을 만드는 세 회사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의 장비를 넣는 국내 유일 회사예요. 거기에 대만 TSMC의 AI 패키징 라인까지 누가 이기든 이 회사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한미가 통념의 얼굴이라면 PSK 홀딩스는 통념이 놓친 가장 단단한 자리입니다. 고객이 한 곳에 묶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죠. 세 번째, 다이싱입니다. 칩을 잘라내는 공정이고 한국 회사는 이오테크닉스. HBM은 칩을 종이장처럼 얇게 깎아 쌌습니다. 이걸 옛날 톱날로 자르면 가장자리가 깨져요. 그래서 칼날이 닿지 않는 빛, 레이저로 자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그 레이저 장비를 만들고 레이저 마커는 세계 1위입니다. 숫자도 좋습니다. 2025년 매출 3,800억 원, 영업이익이 1년 만에 2배 반 뛰었어요. 시가총액은 약 6조 원입니다. 좋아 보이는데 HBM에서 나오는 매출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약점입니다. 레이저 마커나 어닐링처럼 HBM이 아닌 매출이 여전히 큽니다. HBM 단독 비중은 회사도 공개를 안 해요. 게다가 주가는 이미 이익의 50배. 좋은 회사지만 HBM 순수 베팅은 아니고 값도 비싸다. 그게 판정입니다. 네 번째, 검사 계측입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반도체는 패턴을 수백 층 쌓는데 위아래가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만 어긋나도 불량입니다. 오로스는 그 어긋남을 재는 오버레이 계측기를 만들어요. 미국 KLA가 독점하던 기술을 국내에서 처음 따라잡은 사실상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숫자는 롤러코스터입니다. 2024년 매출 614억에 사상 최대 이익을 찍었는데 2025년 적자로 돌아섰고 올해 1분기엔 매출이 68억까지 빠졌어요. 적자 회사를 왜 알파라고 보십니까? 고객이 투자를 줄이면 곧장 휘청이는 작은 회사라서요. 다만 HBM 정렬 검사에서 삼성으로부터 실제 장비를 수주했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계측의 길목에 있습니다. 잠재력도 진짜, 변동성도 진짜 둘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섯 번째, 넥스틴입니다. 같은 검사 영역인데 결이 다릅니다. HBM은 칩을 12장, 16장 젠가처럼 쌓는데 한 장에 눈에 안 보이는 실금만 있어도 탑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넥스틴의 크로키는 쌓기 직전에 그 금간 칩을 골라내는 검문소예요. 숫자는 아픕니다. 2024년 매출 1,100억에 영업이익률 41%였는데 2025년 적자로 돌아섰어요. 중국 매출이 미국 규제로 85%에서 26%로 무너진 탓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크로키가 SK 하이닉스 HBM 양산 라인에 들어가 작년부터 약 170억 원을 수주했어요. 무너진 중국 자리를 HBM 검사로 갈아타는 중입니다. 다만 삼성, 마이크론은 아직 시제품 테스트 단계고 고객이 SK 하이닉스에 쏠려 있습니다. 전환점은 맞되 아직 증명 중 그게 판정입니다. 마지막 테크윙입니다. 원래는 다 만든 칩을 자동으로 검사기에 넣고 빼며 합격, 불합격을 분류하는 테스트 핸들러 세계 1위 회사입니다. 신무기는 큐브 프로버, 쌓기 전에 D램 한 장 한 장을 전수 검사해서 분량을 미리 걸러내는 장비예요. 2026년 들어 분위기가 바뀝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51%, 영업이익은 5배 넘게 뛰었어요. 큐브 프로버가 드디어 돈이 되기 시작한 변곡점입니다. 게다가 큐브 프로버가 삼성엔 양산 중 SK 하이닉스는 올 3월 품질 인증을 통과해 6월에 첫 물량을 받았고 마이크론도 평가 중입니다. HBM 세 회사를 다 뚫고 있어요. 단 주가엔 이미 그 기대가 상당히 반영돼 있습니다. 이익이 20배가 넘어요. 될 것 같다와 됐다는 다릅니다. 그래서 변곡점은 인정하되 기대 선반영을 같이 봐야 합니다. 6을 솔직하게 줄 세우면 이렇습니다. 지금 실적까지 단단한 건 PSK 홀딩스, 나머지는 HBM 기대와 적자나 고평가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밸류에이션까지 한 장에 놓겠습니다. PSK 홀딩스는 실적 대비 합리적, 이오테크닉스와 테크윙은 기대가 이미 주가에 실려 비싸고 오로스와 넥스티는 적자라 밸류를 논하기엔 이른 단계입니다. 그러니 6 다 사라는 게 아닙니다. 같은 HBM 수혜주라도 누가 진짜 돈을 벌고 누가 기대만 받는지는 이렇게 갈립니다. 여기서 자주 끼는 함정을 갈라드리겠습니다. 리스트에는 도는데 정작 HBM 직접 매출은 없는 곳들이죠. 하나마이크론, SEFA 반도체, 심텍. 이들은 HBM이 아니라 HBM 쏠림에 따른 범용 메모리 반사 이익입니다. 결이 다릅니다. 먼저 하나마이크론과 SEFA 반도체. 이들은 칩을 대신 조립해주는 외주 회사예요. 그런데 HBM은 메모리 3사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이들에겐 직접 수혜가 아니라 범용 메모리 물량이 늘면 따라붙는 반사 이익입니다. 심텍은 HBM 옆 일반 D램 기판이고 대덕전자는 HBM이 아니라 그 HBM을 위에 얻는 GPU 받침 기판입니다. 다 좋은 회사지만 오늘 주제인 HBM 후공정과는 칸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들 궁금해할 회사 삼성전기. 삼성전기는 분명 AI 대장입니다. 하지만 HBM 후공정이 아니라 GPU를 떠받치는 기판이에요. FCBGA 그리고 유리기판. 완전히 다른 가지입니다. 그럼 삼성전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오늘 무대가 아니다 그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그 기판 무대는 오늘과 반대로 한국이 강한 무대라서 따로 한 편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으로 모시겠습니다. 다만 솔직히 짚어야 할 약점이 있습니다. 한국 알파가 사실상 한미 하나에 너무 쏠려 있다는 거예요. 제품이 TC 본더 하나에 묶여 있어서 발주가 비면 실적이 통째로 흔들립니다. 올해 1분기 매출이 1년 전보다 65% 빠졌어요. 65%요? 그럼 수혜주라기엔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독점 수혜주가 아니라 변동성 큰 부분 수혜라고 판정한 겁니다. 수혜의 방향은 맞되 자리와 시점이 전부라는 뜻이죠. 우리 판정이 틀리는 조건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하나, 차세대 하이브리드 본딩 전환이 예상보다 빨라지면 한미의 TC 본더 해자가 리셋됩니다. 그 무대 승자는 배시 같은 외국이 유력하고요. 둘, 반대로 한미가 HBM사 물량을 다시 독식하면 부분 수혜가 독점 수혜로 올라섭니다. 지금은 규격 완화로 전환이 미뤄져 당분간은 한국 후공정에 유리합니다. 조건이 양쪽 다 열려 있다는 거군요. 정리하겠습니다. 수혜주라는 말 한마디에 묶어서 사면 정작 누가 진짜 돈을 버는지를 놓칩니다. 오늘 본 6곳 중에서도 지금 실적까지 받쳐주는 건 손에 꼽습니다. 나머지는 HBM 기대와 적자나 고평가 사이의 줄다리기예요. 그러니 수혜주라고 부를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뭘 만들어서 누구에게 얼마나 파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게 바로 그거고요. 다음 편은 한국이 오히려 이기는 무대 AI 기판과 삼성전기입니다. 이렇게 한 칸씩 같이 뜯어볼 분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